안녕하세요. 중고차큐의 이호준입니다. 김남희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찍을 차량 기아 모하비 차량인데요. 이 차량 외관부터 좀 살펴보면 일단은 그릴이 좀 가로형으로 좀 길게 뻗어 있어요. 그러면서 차량 자체가 좀 약간 각진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냥 남자, 투박함과 함께 남자, 나는 정통 SUV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옆모습 같은 경우도 보면 차 자체가 상당히 길어요. 거의 4,880 정도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상당히 길고 높아요. 정보도 상당히 높은 진짜로 정통 SUV 차량을 표방하면서 만든 차량이다 보니까 길고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 탈 때도 좀 운전자들이 편하게 타고 조수석도 또 타는 분들도 편하게 타라고 해서 아예 발판까지 또 마련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만큼 차량 자체가 좀 높은 차량이고, 뒷모습을 보면 뒷모습이 오히려 조금 이 차량에 비해서 좀 약하지 않나. 테일램프가 좀 생각보다 와이드하진 않다 보니까 오히려 뒷모습은 조금 더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때요? 남이가 보기에? 일단 모하비는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야, 내가 SUV야. 내 밑으로 다 꿇어. 막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완전히 SUV계의 깡패 같아요. 진짜 중후하죠. 웅장하죠. 차체 크죠. 높죠. 넓죠. 길죠. 다 하잖아요. 빵빵해요. 그러니까 진짜 SUV의 최고봉다운 딱 다가올 때부터 약간 오 하는 느낌이 나는? 그렇지. 그래서 이 차량 자체도 모하비라는 이름 자체가 잘 지었어. 원래 뜻이 최고의 기술을 가진 SUV의 최강자란 뜻이래요. 오, 이름도 잘 지었네. 그러면서 미국의 원래 모하비라는 사막 이름을 또 따서 만들기도 하지만 뜻 자체는 내가 SUV 중에는 단연 최고야. 내가 짱이야. 느낌으로 만든 차량이라는 거지. 이름값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내부를 살펴보면 내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 큼직큼직해요. 큼직큼직하고 버튼이나 이런 것들도 아날로그로 해서 상당히 큼직큼직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래그십의 준대형 SUV이다 보니까 조금 고급화를 위해서 우드 모양의 그것들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운전대에도 우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어노브 주변에도 있고, 양쪽 도어에도, 그리고 조수석 쪽에도 이렇게 우드 무늬를 좀 써서 조금 고급스러운 차라는 느낌을 좀 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게 세련미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모하비라는 차량이 2008년도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 2009년이 되면서 조금 이 2009년형에서 좀 바뀐 거는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통풍 시트가 전 모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조금 또 하나의 변화가 될 것 같아요. 통풍 시트는 운전석에만 있네요? 응, 운전석에만. 조수석도 넣어주면 좋기는 한데. 그러게요. 어때? 느낌 봤을 때? 2009년형이죠. 전혀 근데 저는 올드한 느낌이 안 드는 게, 일단 큰 차잖아요. 큰 차로서 갖춰야 될 옵션들이 그냥 굵직굵직하게 위치해주고 있는 데다가, 이 공간 뺀 것도, 진짜 이거 텀블러 사이즈 봐요. 2개나? 그 안에 공간도 활용도 많이 했고요. 큼직큼직하고 눈에 확 들어오죠. 저는 진짜 이게 그 시대에서는 진짜 압도적으로 잘 뽑은 것 같아요. 수납 공간도 좀 충분히 있고.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뒷자리에 이제 앉았을 때 내그름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충분했잖아. 넉넉히 제 주먹이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었죠. 심지어 충분했고 머리 공간도 상당히 괜찮았고. 그리고 이 차량이 또 7인승이다 보니까 차량의 트렁크 부분이 7인승 의자 2개를 접었을 때는 상당히 넓게 쓸 수가 있고, 만약에 7인승을 나는 써야 돼서 올렸을 때는 조금 트렁크가 좁은 감은 있는데, 내렸을 때는 뭐 골프백은 뭐 여유롭게 당연히 들어가고. 몇 개 정도 들어갈까요? 지금 내가 보기엔 4-5개는 충분히 들어갔지 않을까 싶은데, 우겨놓으면 4개는 가능할 것 같죠. 싸우면은. 그리고 지금 7인승 의자를 세웠을 때는 조금 좁긴 하지만 7인승 의자에 앉았을 때 어땠어? 일단 제가 키가 이제 170이 넘다 보니까 뒷좌석은 확실히 제가 무릎이 이렇게 세워져요. 무릎을 안고 탈 수 있는 위치. 근데 만약에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까지는 충분히 저기서 만약에 어머니들이 아이들 뒤로 빼가지고 매트 깔고선 태고 다니면은 패밀리카로 캠핑카로도 그냥 충분히 쓰겠는데. 그러니까 성인이 타기에는 조금 무리는 조금? 있지만 자녀들이 타기에는 충분해요. 뭐 시트가 딱딱하지도 않고 딱 괜찮았어요. 그런 거에서는 좀 괜찮다. 그래서 내부는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크고 좋다라는 거, 준대형 SUV로서 갖출 거 다 갖췄다라는 게 거의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에서 또 가장 큰 특징인 게 뭐냐면, 프레임 바디라는 거예요. 프레임 바디가, 실제로 요즘 SUV에는 잘 안 써요. 모노코코 바디나 아니면은 뭐 유니바디라고 해서 그런 바디를 쓰는데, 이 차량이 지금 프레임 바디로서 상당히 좀 강성이 좋아요. 밑에 하체 쪽에 지금 쇠 철판으로, 그걸로 해갖고서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해놓다 보니까 상당히 튼튼하고 강성이 좋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될 것 같고, 하지만 프레임 바디에 또 이제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은 뭐냐면, 무겁다 보니까 일단 연비가 안 좋고, 주행 감각에서도 조금 손해보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근데 이 프레임 바디를 지금 실질적으로 쓰는 차량이 우리나라에서는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 그 다음에 모하비, 이 차량 세 대밖에 없어. 단 세대. 그러니까 이 모하비라는 차량 자체의 성격을 딱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 나는 SUV, 정통 SUV다라는 그거를 정확히 보여주는 차량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희가 시승에서도 기대가 되고, 얼마만큼 뭐 이 SUV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저희가 또 바로 시승하면서 테스트 해볼게요. 그러면은 업그레이드 된 페이스 리프트 된 모하비도 프레임 바디를 그대로 가져가나요? 계속. 와, 정통성을 계속 이어가네요. 정통성을 오. 계속. 그러다 보니까 마니아층들이 생각보다 많아. 모하비가, 그리고 모하비 판매량을 보면 되게 특이한 게, 원래 차량이 시간이 지나면 판매 대수가 감소가 돼야 되잖아. 네. 근데 모하비는 역주행을 하고 있어. 오, 처음에 역주행이시나. 이게 2008년도에 출시가 됐을 때는 대략 한 달에 한 7,000대에서 8,000대가 팔렸는데, 최근에는 15,000대가 팔려. 거의 2배 와. 가까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거든. 엄청난 역주행 코스 아니에요? 그래서 역주행을 좀 하고 있다는 게 또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역주행을 이렇게 하냐면은, 일단 유일하게 국내 SUV 중에 정통성을 계속 가져가는 게 이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모하비 차량을 타신 분들에 대한 또 좋다라는 입소문들이 많이 나면서, 또 그런 SUV에 대한 그 갈망, 남자들의 그거를 충족시키는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역주행하는 판매량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더 기대감이 커지네요. 한번 타보자고. 네, 저희가 시승하기에 앞서서 일단 간단하게 이 차량에 대한 스펙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펙 알려주세요. 기아 모하비 3000cc 2009년형입니다. 마력은 250, 토크 55, 변속기는 ZF 6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프레임 바디 SUV이고요. 풀타임 4륜 구동차에 연비는 10.8, 3등급이죠. 그다음에 휠 베이스는 2895, 전장 4880이고요. 공차 중량은 2160kg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히 스펙을 보면 차가 일단 무거워요. 아무래도 프레임 바디 차량이다 보니까 2100이 넘습니다. 그리고 마력수가 250마력의 V6 디젤 엔진이에요. 6기통의 디젤 엔진 차량이고, 토크가 상당히 높아요. 55. 진짜. 그래서 이 무거운 차량을 55 토크와 250마력의 차량이 과연 잘 끌 수 있을까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단 저희가 시동을 걸었는데 소음 자체는 디젤 차량 치고는 조금 정숙해요. 정숙한데, 제가 예전에 BMW GT도 똑같은 6기통이었는데 엔진 소리를 비교를 해보면 얘는 약간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가벼운 소리가 좀 나고, 덩치에 비해. 덩치에 비해서 좀 웅장한 느낌은 아니다, 소리가.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직접 운전하면서 또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 느낌은 생각보다 가벼워요. 무겁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차량이 이게 과연 2톤이 넘는 차량이 맞아?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토크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초반에 조금 이렇게 치고 나갔을 때 그 느낌이 상당히 좀 가볍다라는 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차 아까 제가 높고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했을 때의 시야가 너무 좋아요. 지금 보면 전방 시야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도 지금 차량만큼 커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각지대 없이 잘 보이고 있고, 후방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후방 시야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핸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 뭐 무겁거나 가볍거나 그런 거 없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여성분이 운전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힘들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운전대가 그러니까 담력이 이렇게 막 무겁진 않아. 잘 따라와요. 잘 따라오고 이게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운전했을 때 느낌이.
지금 정차했을 때 느끼는 그 진동 같은 경우는 조금 전달되기는 해요. 전달되기는 하는데 뭐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조수석은 어때요? 탔을 때? 근데 그래도 저도 디젤 차량을 많이 타봤잖아요. 좀 더 심해? 예, 근데 여기는 진짜 지금 발바닥부터 오는 진동은 좀 센 것 있어? 같아요. 공회전 진동이 좀 센 편이에요. 조수석이 좀 더 느끼기에는 더 센 것 같나 보네요. 저는 운전석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래요? 진동이긴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운전을 하면서 느꼈을 때는 차가 크다 보니까 생각보다 꽤 롤링도 있을 거란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하고는 다르게 괜찮아요. 불안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지금 유턴을 할 때나 제가 코너를 돌 때에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불안감이 전달되지는 않아요. 운전자한테. 조수석에서도 그래요? 네, 똑같이 느껴요. 지금 확실히 큰 차고 차고가 높으면 그때 그 모 차를 탔을 때 제가 리뷰할 때 멀미했잖아요. 끝나고 제가 되게 속 안 좋아했잖아요. 넥스터. 실명제인가요? 근데 이 차는 높고 크잖아요. 근데도 역시나 좀 명성에 걸맞는 약간 그런 옵션을 쥐고 있다 보니까 되게 가볍게 느껴지면서 안정감도 있고 흔들리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딱 하나 나는 그냥 진동이 좀 많이 느껴진다 뿐. 생각보다 그 불안감이 조금 없다 라는 부분이 또 주행 중에는 좀 특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차량을 사실 좋아하고 타는 이제 우리 연령층을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누가 많이 탈 것 같아요? 50대 아버님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50대 아버님들? 나도 나는 이제 40대 중반이나 50대 그러니까 조금 약간 추억을 좀 되새기는 듯한 그런 차량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남자 젊은 날에 나 그래도 좀 남자답게 잘 나갔는데 이거를 좀 내가 좀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은 거를 좀 차로서 표현해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 완전 웃기다. 비유가 너무 적절했어 지금. 젊은 날의 나의 기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웃겨요. 분들이 타는 차량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인터넷에도 그런 글이 있었어요. 따님 분이 쓴 글인데 저희 아버지는 모하비 매니아십니다. 뭐 이러면서 누구한테 글을 올린 걸 제가 봤었거든요. 모하비를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하비가 마니아층이 많아. 마니아층이 많은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차량을 탔을 때 아까 얘기했던 50대 분들이라도 전혀 꿀리죠. 그렇지. 그렇죠. 꿀릴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좀 나의 당당함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역주행의 판매가 좀 나지 않았을까. 물론 뭐 수입차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가격 대비 이게 국산차로서 스펙이 또 나쁘지 않거든. 그쵸.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2009년형이다 보니까 조금 지금은 올드해 보이는 느낌도 있지만 이게 2016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웬만한 이제 안전 사양 장치나 그다음에 이런 내부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고급스럽게 잘 변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런 역주행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지금 운전할 때 계기판 시안성도 괜찮아요. 상당히 눈에 잘 들어오고 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고속 달려볼게요. 오, 잘 나간다. 너무 잘 나가는데? 잘 나간다. 100km는 뭐 그냥 가고 브레이크? 가네. 브레이크도 뭐 야, 어떻게 이게 안 밀리지? 안 밀려요? 전혀? 그러니까 쏠리는 게 없잖아. 전혀 밀리는 느낌 없었어? 아니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앞으로 이렇게 기우뚱한 느낌 없다고? 이렇게 쏠리는 게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쫙 밟히네. 브레이크 좋네요. 잘 만들었네요. 브레이크 좋고 고속에서는 250마력의 55 토크가 괜찮아요. 진짜로 고속에서 100, 120까지는 전혀 문제없이 탈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차의 가격에 대해서 좀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차가 지금 신차가가 한 3,500에서 4,500 정도 해요. 근데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격을 좀 살펴보면 지금 2009년식 한 20만 이상 된 차량들이 한 1,200만 원 정도의 형성이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키로수가 좀 적은 거 10만 이하 같은 경우는 한 1,900에서 2,000선 정도에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뭐 한 10만 정도 우리가 봤을 때 평균으로 보면 한 1,500 정도 예상을 한다면 거의 감가가 한 50% 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 중고차 시장에서도
그리고 이 차량 자체가 정통 SUV로서 잘 또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1,500만 원의 이런 준대형 SUV를 내가 경험을 하고서는 쓸 수 있다는 거는 중고차 시장에서도 상당한 메리트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또 SUV를 또 특히 좋아하잖아요.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세단을 좀 불편해하니까. 근데 SUV를 모으는 SUV 매니아라면 언젠가 한 번은 좀 한번 경험하고 싶은 차에 모하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진짜. 워낙 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2009년도에 3,500에서 4,000대면은 꽤 쳐주는 가격인 거죠. 비쌌지. 그 당시에는 좀 비싸다는 얘기가 사실 좀 있긴 있었지. 비싼 얘기도 있었어. 비싸다는 얘기가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도 좀 한 8,000대 가량 팔렸다고 했잖아. 아까 그 정도 팔렸었고 지금 오히려 역주행하면서 많이 팔리는 것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는 최근 들어서 오히려 더 사람들이 이 정도 급과 옵션과 그 크기를 비교했을 때면 그 가격 이제 괜찮다. 그 가격에 대해서 조금 더 수긍하는 부분이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수입차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그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 생각하는 기준점이 조금 더 높아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차량은 금액적인 부분이나 뭐 옵션이나 크기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이제는 괜찮다 그죠. 라고 더 메리트를 느끼면서 좀 판매량이 좀 높아진 그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저희가 차량 이제 시승까지 다 완료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저희가 다시 한번 보면 이 차 장점은 일단은 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크기, 웅장함, 남자다움의 웅장함, 그리고 준대형 SUV로서의 존재감이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활용도 좋은 공간의 활용성, 그런 부분도 좋고,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으로서의 메리트 라는 부분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아까 조수사에 얘기했던 잔떨림, 들어오는 잔떨림 부분이 조금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연비. 연비 너무 아쉬워요. 프레임 바디로서의 무게가 아무래도 나가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게 공인연비가 10.8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시내 주행과 고속 주행 섞어서 운전을 했을 때 한 8에서 9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이 정도 급이면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야 그래도 디젤인데 이거보다 좀 더 나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저는 좀 괜찮다라고 봐요. 저는 이 정도 급이라면 차가 워낙 또 크니까 무게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면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연비 부분은 조금 생각하기 나름으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모하비가 또 저희 아파트 그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에 10년째 여기 모하비만 타시는 그 아저씨가 딱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제가 10년째 보고 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그냥 언제 봐도 딱 그 아저씨 남자의 차예요. 그 존재감이 주는 그 느낌은 진짜 다른 SUV가 따라올 수 있는 차가 아닌 것 같아. 쌍용이나 뭐 갤럭시나 뭐 다른 어떤 차보다도 얘는 딱 모하비로서의 존재감은 진짜 분명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를 구매하는 느낌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참 남자로서는 좀 끌릴 수밖에 없는 차가 그럴 것 같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저희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또 잘못되거나 뭐 추가로 얘기해주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더 추가 영상이나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중고차 큐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예, 저희 좋아요, 구독 꼭 많이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승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